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정연이는 바보와 공주 오디션에서 문옥경의 아역을 따내기 위해 동굴에 들어가 득음훈련을 하다가 목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에서는 피가 나왔고 새소리만 나왔으며 결국에는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죠. 오디션 후 정연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목포 집으로 내려가는데요. 꼭 성공해서 돌아가겠다던 고향 집에 목이 나간 채로 돌아가게 된 정연이의 마음은 참으로 잡잡했습니다. 물론 최공선 또한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이 꼭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팠죠. 정연이가 느낄 좌절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최공선이었으니까요. 정연이는 이제서야 엄니가 사람들 앞에서 소리하지 않는 이유, 내가 소리하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 최공선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최공선도 정연이처럼 목이 나갔던 거였는데요. 정연이는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다시 조개를 캐고 생선을 파는 생활을 합니다. 또한 목포 극장에서 하는 우리소리 국악단의 여성 국국 황금 가면의 티켓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국을 보러 가지도 않죠. 최공선은 그런 정연이를 보며 학교를 다녀서 회계 공부를 하면 어떨지, 공장에 다니면 어떨지, 그것도 아니면 연기리한테 시집을 가면 어떨지 의견을 묻지만 정연이는 그저 어디든 보내주면 가겠다고 영혼 없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최공선은 언제고 겪을 일이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연이가 국극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렇게 꼭 정연이와 최공선에게 소리는 저주인 것 같은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소복이 정연이를 만나러 목포에 내려오는데요. 강소복은 정연이가 매란을 나가면서 대본을 모두 가져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연이는 춘향전, 자명고, 바보와 공주까지 모든 대본을 갖고 집으로 갔었는데요. 강소복은 정연이가 국극을 아예 그만둘 생각이었다면 대본을 갖고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여겼기에 정연이가 극단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강소복은 소리꾼은 목이 부러지면 판에 서지 못하지만 국극은 소리를 못해도 춤을 못 춰도 연기가 부족해도 오직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촛대로라도 서서 무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오직 하고 싶다는 마음 그거 하나였죠. 그렇기에 과거 임진 선생은 목이 부러진 제자 최공선을 버렸지만 자신은 정연이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특히 강소복은 자신의 벗이자 뛰어넘을 수 없는 경쟁자였던 최공선이 소리보다 천재 최공선이라는 평가를 더 좋아했던 것과 달리 정연이는 자기 자신보다 국극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소복은 정연이를 데리러 방송국으로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목포로 정연이를 데리러 갑니다. 강소복은 방송국으로 정연이를 데리러 갔을 때 박 PD에게 우리 극단의 연구생을 데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목포로 정연이를 데리러 갔을 때는 최공선에게 내 극단의 예인을 만나러 왔어 라고 말하죠. 즉 강소복은 정연이를 예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십수년 전 최공선은 어느 날 홀라당 목이 없어져 버리자 집 한 채 값에 돈을 쓰며 목에 좋다는 약뿐 아니라 벌레고 뱀이고 똥물이고 목에 좋다면 가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해주던 추월만정의 그 목소리를 되찾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돼지 멱다는 소리만 나왔어요. 최공선은 추월만정 레코드를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분명히 내 목소리, 내 소리인데 두 번 다시 저렇게 부를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고 비참했으며 레코드 판때기가 부러워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천재 아닌 나를 누가 좋아할까? 라는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던 최공선은 예전의 목소리로 소리를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소리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에 소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강수복의 생각은 달랐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도 소리는 소리기에 최공선이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안 한 거라고 여겼죠. 한편 주란이 또한 정연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극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극단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고 언젠가 윤정연은 남자 주인공으로 홍주라는 여자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마주보고 서서 같이 연기하기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기에 정연이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죠.
웹툰에서는 드라마에는 등장하지 않는 정년이의 팬 건부용이 목포로 내려가 정년이를 자극시키고 국국을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아마 그 역할을 주란이 또는 강수복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주란이가 바보와 공주에서 서해랑의 아역을 맡게 되어 연습 때문에 목포에 내려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강수복 혼자 목포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옥경이 내려갈 수도 있고요. 목포에서 정년이를 만난 강소복은 너가 정말로 국국을 더 이상 안 한다면 이 국국 대본들을 버려도 되지 않겠냐며 정년이가 갖고 있는 국국 대본들을 바닷가에 던져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년이는 자신도 모르게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대본들을 건져오겠죠. 이에 강소복은 너가 얼마나 국국을 좋아하는지 이제 잘 알겠니? 라고 물으며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단 하나, 도중에 꺾이지 말고 끝까지 너의 갈 길을 가는 것이었다. 윤정년 이제 넌 스스로 선택해야 돼. 이대로 꺾일 것인지 아니면 그 목으로도 끝까지 너의 갈 길을 갈 것인지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사실 정년이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내가 소리 없이 살 수 있을까? 소리 없는 세상은 너무 외로울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정년이는 아무도 모르게 새벽마다 바보와 공주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했어요. 소리는 못해도 가사는 읽을 수 있으니 오디션과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도 전부 연습했죠. 이에 정년이는 새소리만 나오는 목으로 용기를 내어 소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만물이 자신의 눈안에 들어오는 느낌을 받죠. 무대에 설 때마다 느꼈던 눈앞이 훤해지는 그 느낌에 정년이는 이제 자신은 다시 눈을 감고 살긴 글렀다는 걸 깨닫고 목이 부러지면 군무를 하고 다리가 부러지면 촛대를 서서라도 국국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1년 후 극단을 떠나 목포에 내려갔던 정년이는 매랑 국극단에 들어오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소복은 정년이가 허영서와 같은 날 같은 시 다른 장소에서 따로 연기를 펼쳐 허영서만큼 인파를 모으면 입단을 허락하겠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가망없는 대결이라고 여겼어요. 1년 동안 영서는 정기 공연에서만 주연을 2번이나 더하며 팬클럽이 생겼으나 정년이는 목이 나간 상태였으니까요. 길거리 공연 당일 영서는 춘향가의 몽룡이를 연기하며 관객들과 호흡함으로써 자신이 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심청가의 추엘만정을 부르는 정년이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새소리가 나왔으며 고음은 나오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년이의 소리에 감동을 했는데요. 지난 1년간 채공서는 고음이 되지 않는 정년이에게 고음을 못 부르면 떡목이지만 그 빈 곳을 다른 것으로 채워 듣는 사람 귀에 빈대가 없게 자연스럽게 만들면 명창 소리도 들을 수 있다며 물을 부르는 방법을 연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년이의 소리에는 들리지 않아도 들려서 전달되는 감정이 있었죠. 그렇게 정년이는 매랑 국극단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